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자동 판매기. 그렇다면 그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현재 과학 문명의 뿌리는 헬레니즘의 끝자락에 번성했던 고대 그리스를 그 출발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발명 역사. 위대한 발명품 속 숨은 과학을 지금 만나봅니다.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 그리스 시대면 뭐 200여 년 전? 예. 네. 자동 판매기가 있었다는 걸. 예. 그때 자동 판매기 하면 뭘 팔 것 같아요? 먹는 거 팔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 의식 행사가 중요하고 성수를 팔았습니다. 성수를. 예. 위에 동전을 넣으면은 동전 넣은 거잖아요. 예, 동전을 넣으면은 한쪽에 균형추가 딱 올라가고서 마개를 딱 열어갖고서 성수를 딱 한 컵 분량만 이렇게 빼내주는 아주 양도 딱 그만큼만 예, 나올 수 그렇게 있게. 됐습니다. 예. 정말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믿어도 된다는 예, 거죠. 예. 자동 판매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다양한 게 많았다고요? 요즘에 쓰이는 알람 시계나 소방 펌프, 도저히 그 옛날에는 만들 수 없었던 것 같은 계산을 하는 컴퓨터와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그런 것들을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발명해서 실물로 다 존재했었다는 거죠. 실물이 현재 남아있는 것도 있고 재현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이 컵이요? 마치 좀 뭐랄까요? 화분 같이 생겼다고 옛날에 와인잔으로 쓰였습니다. 와인잔. 이제 이 와인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물을 부으면은 물을 부으면요? 붓다가 어, 어느 순간에 딱 지나면은 물이 물잔이 새는데요? 이제 새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죠. 술잔을 일부러 빠지게 만들었다고요? 예, 한번 보세요. 아니 이게 그러네요. 구멍이 원래 구멍이 있는데 물이 안 빠졌죠. 그게 마치 더 마술 신기한 같은데요? 예. 부으면 지금 안 안 새거든요? 새죠. 네. 오, 완전히 쭉 빠지네요 이게. 예. 요 안에 사이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펀이 이제 물이 꼭대기까지 차면은 갑자기 물이 확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절제를 가리키려고 너무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안 된다. 근데 사이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상당히 생소하네요. 사이펀? 우리가 화장실 매일 가는데 화장실 가서 물을 내리면 응가만 내려갑니다. 이 응가가 내려가는 원리가 바로 사이펀의 원리고요. 또 배수구에서 냄새가 안 올라오고 물만 내려가는 원리. 최근에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에도 사이펀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압력의 차이를 이용하는 네, 건가요? 말을 알아듣으시겠어요? 아니요, 잘 못 알아보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유독물질 두 차이에서 압력, 대기압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손을 댈 수 없고 버리고 싶은 것만 버릴 때 쓰는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항이라든가 어떤 그릇을 놓고 집에서 많이 쓰는 그 호수 네. 두 개를 연결해서 바로 연결하면 물이 안 빠지거든요. 네. 근데 물을 쭉 빨아주면은 맞아요, 보통 그렇게 맞아요. 하면 공기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쭉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여기가 낮이기 때문에 계속 쭉 내려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발명품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런 발명을 그럼요. 했었다는 건가요? 예,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원리만 발견한 게 아니라 원리에 따른 공식도 다 만들어냈고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일들을 그런 발명품들을 만든 거죠. 고대 그리스 시대 놀라운 발명품들이 한자리에. 바로 이것이 시대 문명을 이끈 위대한 발명품들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레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바퀴를 굴리면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태엽 장치들이 움직이면서 바퀴가 몇 바퀴 돌아갔는지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계산기, 통신기, 이동극장 이 모든 게 2500년 전의 놀라운 과학 기술입니다. 여기에 인간 로봇도 발명됐다는데요. 물과 포도주의 농도를 적절히 섞을 수 있었던 도구입니다. 가슴 부분을 보시면 병이 두 개 있죠.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포도주를 넣어서 원하는 만큼 농도를 조절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비어있는 팔에 컵을 올려놓으면 컵의 무게 때문에 팔이 살짝 내려가면서 몸통 안에 있는 공기 튜브로 공기가 주입되게 됩니다. 재미있는 과학의 원리네요. 발명은 우리가 언제부터 인류가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양한 발명품과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 때문에 이렇게 이룩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사는 모든 세상이 발명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되게 정말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랄까요? 귀차니즘? 내가 좀 그렇습니다. 덜 움직이려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가 좀 생각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닌가도 싶어요. 발명은 원래 처음 시작이 내 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을 해결하면 발명이고요. 그런 말도 해요. 불고기 개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귀찮은 것을 해결하면 발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고기 개선. 네. 갑자기 불고기가 땡기죠? 네. 아니 죄송합니다. 되게- 네.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또 발명을 아이들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발명품도 만들어 대회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뭐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발명? 중학생들이 뭘 발명할까? 사실은 학생들의 머리가 어른들의 머리보다 훨씬 더 기발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발명 대회 아이디어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어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하고 독특한 요즘 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우리 미래의 꿈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이들 이런 것도 다 생각해내나? 사실 황당 발명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 애들은 이제 숙제를 대신해 주는 기계. 숙제를 네. 대신해 주는 기계. 숙제를 어떻게 대신해 주죠? 가장 쉬운 발명품이 이거죠. 빽빽이를 10번 쓰는데 볼펜을 한 번 쓰면 안 되니까 2번 테이프를 붙입니다. 한 번에 깜지. 네, 깜지. 아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발명이 되지 않을까. 사실 발명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 저는 이제 스마트 침대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스마트 침대요. 예. 연로하시거나 이제 고관절이 다쳐서 이렇게 누워 계신 그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불편하시게 생활들 하시거든요. 자세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 약간의 장치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밖에 휠체어로 옮길 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걸 잘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 좀 부담스럽죠. 네, 뭔가 이렇게 인류에 큰 공헌해야 될 것 같은. 저는 현실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발명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세탁을 빨래를 한다면 그건 세탁기도 하지 않느냐. 네. 사실은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만 빨래를 개고 널고 세제 넣고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사람이 딱 영화처럼 딱 들어가면 옷도 자동으로 수거가 되고 빨래도 옷을 되고 벗겨준다고요? 건조도 되고 약간 좀 민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시 같은 데 가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아서 해설사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쭉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뒷방 또 끝나는 지점에 가면은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가서 아까 그런 거 소리나는 것도 체험해보고 열심히 이제 그래서 체험하고 합니다. 이해될 때까지 나머지 이해될 공부를. 때까지. 예. 과학관 한번 오세요. 오시면은 저희들이 과학 상식을 IQ 10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2부 고대 그리스 과학에서는요, 발명을 만든 사람들, 발명가의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먹고 딱 10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뉴턴의 사과나무. 더 해야 돼요? 네.